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는 이제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시간으로는 2시간 40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뒤로 보이는 대심판정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7명 정도 출근을 했고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자세한 분위기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출근길은 정말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이 진공 상태를 좀 실감할 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취재진과 직원 또 방청객 외에는 현재는 지금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곳 헌재에 오는 길도 좀 순탄치 않았는데요. 네. 일단 안국역 모든 출구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로 오는 길목인 이 안국역 사거리 모든 방향 역시 통제되어 있었고 이곳 헌재까지 오는 150m 그야말로 뭐 인도와 도로 가릴 것 없이 차벽으로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집회 현장과 다르게 적막감이 감도는 분위기였고요. 일단 취재진이 이곳에 들어와서도 긴 대기줄이 있었고 신원 절차를 꼼꼼히 거친 이후에 사전 허가된 명단에서 확인을 한 뒤에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부터 헌법재판관들은 이곳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었죠? 그렇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오전 6시 55분 이곳 헌재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조금 전인 조한창 재판관까지 모두 7명의 재판관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근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아마 8시 반 전후로 해서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선고 전날인 어제까지도 재판관들이 평일을 2차례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이제 마지막 차량 한 대가 네, 들어왔다는 지금 막 소식이 들어왔다는 들려오고 소식이 있습니다. 들어왔네요. 예. 네, 저희 뒤로 보시는 곳이 이 대심판정이 있는 건물 본관인데 예, 지금 문영배 화면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있으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영배 소장이 지금 저희 뒤에 있는 대심판정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8명 재판관 전원이 출근을 완료했고 선고까지 약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전 9시 반 한 차례 마지막 평일을 한 번 더 열고 이때 최종문 결정문을 한 번 더 점검을 한 뒤에 최종 서명까지 이뤄져서 그야말로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근길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 등이 관심이었는데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모두 네. 긴장된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간단히 숙이고 인사만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9시 반에 최종 평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정문이 확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9시 반에 최종 평의를 열고 재판관 모두가 더 이상 이제 이 결정문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없다라고 합의가 모아지면 최종 결정문에 서명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로써 최종 결정문이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은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오늘 재판 생중계로도 진행이 되고 일반 방청도 허용이 된 상황인데 일단 탄핵 심판 선고의 핵심은 이제 파면이냐 복귀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네. 일단 이거를 탄핵 심판 청구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 각하냐 이걸 읽는 주문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는다고 하면 선행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일단 8명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서서 선고 절차 시작을 알리고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를 살핀 다음에 헌재가 줄인 5가지 쟁점들에 대한 각각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법 위반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 뒤에 결론 순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는데 헌재가 굵직한 쟁점들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선고에 단 21분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소추 사유 3가지에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사건 경우에는 이제 평일을 그동안 거듭해 왔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 나온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어떤 결과로 이야기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선고하기에 앞서서 이제 재판관들이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를 좀 예측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일각에서는 만장일치 결론이면은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것이고 의견이 갈리면 주문을 먼저 읽을 것이다 이렇게 좀 관측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의 재판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에도 생중계였던 앞서 5번의 재판 같은 경우는 모두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판부의 어떤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심판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오늘 좀 결론을 예측을 해보자면 사실 재판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법 위반의 중대성이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네. 파면이 되기 위해서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이 5가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법 위반이 있고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면 파면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인용 외의 결정,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으로는 2시간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재판 선고가 시작되면은 11시 정각에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입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변론 요지부터 시작해서 주문까지의 이 재판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연합뉴스TV에서도 이 과정을 모두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판에 출석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저에서 TV로 이 내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듬고 9시 30분 평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평의가 진행된 뒤에는 오전 11시에 선고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는 생중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